앞쪽으로도 그림자가 생기고요. 요 이제 덮개 뚜껑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가 바닥까지도 살짝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볼록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2020년 7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이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삼각 기둥 모양이죠. 삼각 기둥 모양으로 생긴 연필깎이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거의 정사각형이고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그리시기에 어디를 기준으로 할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밑에 수평을 그어놓고 각도를 보시는 것도 좋고, 또는 이쪽에서 이렇게 수평선들을, 수직선과 수평선들을 많이 그어보시면서요, 이렇게 생기는 어떤 기울기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이제 육면체 안에다가 집어 넣어놓고서 거기에서 모양을 잡아가셔도 좋습니다. 얘가 이제 정삼각형이어서 정사각형 안에 이 삼각형이 들어갈 것 같지만 높이가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삼각형은 이 높이가 더 낮게 됩니다. 정사각형보다도 조금 더 가로가 긴 사각형을 그려놓고 대각선을 그어서 중심을 찾습니다. 이 중심에 맞춰서 여기 그럼 쭉 올리면 여기 가운데 삼각형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삼각형을 그려둡니다. 높이가 이거보다 낮아질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둥그레지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두시고요. 요 밑에 기울기가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을 것 같다, 무리가 없다 하시면 요때에 슬쩍 둥글리시면서 모양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뾰족하게 잡아두었던 데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면서 동그랗게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면 모양에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껴 보이는 면에 그려져 있는 원이기 때문에요. 얘도 미리 이렇게 가이드를 정하고 대각선을 찾아서 중심, 그리고 나서 타원을 그리시면서 높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스케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케치를 마쳤습니다. 사진보다 조금 더 납작하고 저 옆에서 본 것처럼 그려지기는 했는데요. 뭐 그림 하시면서 이게 기울기가 조금 달라지면은 엄청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사진을 제외하고 그림을 봤을 때 뭐 물체가 크게 어색하지 않다면 넘어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육면체를 그려놓고 그 안에다가 삼각 기둥을 넣고요. 이제 이렇게 볼록한 뚜껑까지 있는 형태여서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육면체 같으면 여기 딱 꺾어지는 부분에서 바로 3번을 잡아서 3, 4, 5를 나가면 쉽지만요. 여기 비껴보기 때문에 완벽하게 3번의 시작을 딱 뭐 이쪽 끝으로 두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꺾어지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반사광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조금 좁게 그리고 완만하게
진하게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3번이 너무 딱 끊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요좀 여기 정도를 조금 진하게 하도록 하고요. 이제 비껴받으면 물론 빛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원기둥의 형태, 그다음에 이렇게 얘는 조금 볼록하죠. 그래서 반구 정도, 네, 반구보다도 조금 더 납작하지만요. 이렇게 블록한 느낌의 형태들과 늘어지는 그림자, 그다음에 흰색 벽면에서 올라오는 이제 반사광 표현까지 신경을 써보려고 합니다. 전체 색감이 많이 추가하셔도 좋은데요. 매끈한 질감인데다가 표현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994번으로 전체적인 느낌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짧은 선들을 조금 많이 쓰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짧지만 그래도 조밀하게 사용하는 선들. 그다음에 어두운 부분에 오셔서 조금 다른 색감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 빛 받는 밝은 부분에서 이 색깔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 예쁜 색을 충분히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화이트는 나중에 이제 펜을, 마카펜 등을 이용해서 찍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리시면서 미리 조금씩 남기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요 연필깎이의 몸통 부분이랑 뚜껑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경계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지 되는데요. 그래서 요때 여기 밑부분이 반사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 튀어나와 있고 또 둥그렇게 돌아가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여기 밑에 부분은 선택적으로 조금 더 밝게 처리하고 요 몸통 부분을 좀 더 어둡게 함으로 해서 두 개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무늬들까지 자세하게 하면 좋은데요. 그거는 일단 생략하고, 네, 이렇게 블록하게 나오는 형태 방향에 맞춰서 선을 사용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멀리 나와서 한 번씩 보시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형태도 나오고 여기가 보여지는 색감들이 들어왔다 하시면 자신 있게 진한 선들을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 말을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시면서. 그래서 선들이 좀 익숙해지고 형태를 보는 눈, 뭘 그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민하시고 선택할 때에 뭐 이런 거는 어떠실까요? 이런 게 제가 해보니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라는 의미에서 사실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니까 상황에 맞춰서 또는 이제 그리시는 스타일이라든지 좋아하는 소재에 좀 변화를 두시고 함께 그려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더 진한 색이 들어올 거기도 하고요. 이제 뭉개지면서 형태선들이 없어질까 염려가 되어서 조금 비워두면서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블렌더를 사용하셔서 더 매끈하게 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이대로 드로잉의 연필 선 느낌을 그냥 남기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약을 조절하면서 사용하시는 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주 반사광이 많이 나오면서 바닥에 흰색이 보이고 그다음 그림자까지 비치는 이런 부분들 좀 더 신경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약간 진한 색으로 이 뚜껑 부분에 이제 어두움, 여기에서 어두워지는 부분들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딱 끊어지는 물체가 아니고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 들어가기 때문에요. 여기 부분에 하이라이트, 중간 톤, 그리고 진해지는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에 사용한 색은 995번입니다. 더 어둡게 들어가야지 되는데요. 일단 남겨두고 그 다음에 918번으로 요 위에 뒤에 주황색 부분 가려고 합니다. 요 위에 하이라이트 때문도 있고요. 두 개가 뚜껑, 그 다음에 기본 몸통이 분리되는 부분이어서요. 여기에도 조금 이제 색감의 변화, 하이라이트를 같이 살려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921번으로)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이제 채워 나가려고 합니다. 선방향도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많이 사용을 해주시거나 또는 이제 형태를 따라서 대각선 모양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사용하실 경우 이제 안쪽으로 움푹 파여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 방향으로 당겨 쓰는 선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매끈한 물체이기 때문에 막 선을 많이 바꿔가지고 탄탄하게 드로잉 선들이 너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차분하게 쓰시고 조밀하고 같은 방향으로 쭉 이어지는 선 연습에 더 목적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선을 쓰시더라도 약간 곡면, 너무 이른 방향으로 움푹 파이지 않게 직선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선들을 사용하셔야 여기 넓은 면이기 때문에요. 움푹 들어가는 느낌을 빼고서 그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조금 더 진한 색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그리고 색을 사용할 때는 이제 대부분 진하게 하고 좀 더 형태를 명확하게 할 때 한 번 더 손을 대고 색감을 바꾸게 되니까요. 처음에 사용하셨던 선보다 조금씩 더 힘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하게 얹어지는, 물론 뭐 약간 색감을 추가하는 정도라면 가볍게 하시겠지만 이제 어둠 안에서의 더 어둡게 이제 명도를 더 낮추는 경우라면 조금 더 진하고 자신 있게 들어오셔도 좋겠습니다.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색감이 여기도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실 때에 여기에 색감들도 비치는 부분까지 같이 표현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원기둥, 누워있는 원기둥 모양이 이런 동그랗게 움푹 파여있는 부분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등지게 되니까 여기서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얘는 뭐 완전 반사광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요. 요 나오는 윗부분, 어둠 안에서의 요 윗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진하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풀어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반사광 처리해 주시고요. 이게 요 구멍이 더 크기 때문에 밑에가 다시 더 어두워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둠 안에서의 아주 미묘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면은 그 큰 흐름을 또 놓치고 가게 되시니까요. 아, 이런 느낌으로 생기는구나 하고서 넣어주시며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뾰족하게 깎으셔야 그리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926번으로) 여기 뒤에 어두운 부분에 조금 더 색감도 추가하고 한 톤 무거워지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까지 이제, 왜냐면 여기서 좀 더 진해서 이렇게 끌고 나오면서 아무래도 눈에서 멀어지는 부분이 조금 밝아지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계속 균일하게 다 칠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실 때에는 여기 남겨놓으셨던 하이라이트들도 한번 다 슬쩍 덮어서요. 요 이제 가장 빛 받는 부분에서의 하이라이트가 강하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서로 이제 어둠 안에서니까요. 여기서 사용한 색을 뭐 이쪽에서 조금 사용하셔도 좋고, 여기 주황색 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색이 조금 더 넘어와서 요 핑크 부분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섞어지면서 서로 여기 면적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계열 색들을 많이 사용해서 요거 이제 웜그레이입니다. 1056 웜그레이로 그림자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림자가 길지 않습니다. 이 앞쪽으로도 그림자가 생기고요. 요 이제 덮개 뚜껑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가 바닥까지도 살짝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볼록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블렌더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여기 이제 좀 매끄럽게 나왔으면 하는 부분에 흰색을 사용하셔서 색들을 이제 부드럽게 섞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형태가 좀 어려웠습니다. 신경 써야 될